시작 전 잠깐 집중! 동화 작가는 어떤가요? 작가님들께 궁금한 것이 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직접 질문을 보내주었어요. 궁금증을 해결할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한서, 윤설 어린이. 두 어린이의 질문은 맨 뒤에 나온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 한 12년차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첫 그림책 달토끼를 지어서 독자분들과 만나게 된 최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전에는 유치원생 정도부터 고등학교 혹은 성인까지 되는 그림이 들어가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흔히 친구들이 많이 보는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 많이 보는 그림책이라든지 공연 같은 데서 뒤에 쓰이는 무대 배경이라든지 박물관에서 보는 영상이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그래도 해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그래도 정말 내가 생각한 이야기와 그림을 같이 하는 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림책을 이번에 만들게 됐어요. 외부에서 이제 의뢰를 받을 때에는 보통 교육용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육용으로 어린이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학습적인 목적을 기반에 둔 작업들이 많았다 보니까 동물의 이제 손가락, 발가락 개수라든지 발톱 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만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손가락이 원래 사람이 5개지만 캐릭터에는 4개만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약간의 자유로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제 분위기를 덮는 것이, 그려서 보내드리는 것이 저의 일이었고, 그림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열려있고 형태라든지 모양새라든지 그 동물의 어떤 내가 주고 싶은 특징들을 제 마음대로 약간 추가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달토끼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것들을 많이 담아놓은 하나의 책이고요. 내용은 항상 어릴 때부터 듣던 달에는 토끼가 살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릴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근데 그 시대에 달까지 토끼가 어떻게 갔지? 왜 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연상되는 이미지들을 상상을 해서 만든 그림책입니다. 사실은 그 교육적인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저 자체로는. 그냥 옛날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채도 예쁘고 한복 자체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민화를 어느 날 민화라는 거를 보게 됐는데 그걸 봤는데 그게 너무 독특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나의 이야기를 담은 조금 저는 환타지를 원래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환타지스러운 그냥 이야기를 한 번쯤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그냥 마음속에 있었는데 책을 만들면서 구체화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옛날에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라고 한 게 그런 전통놀이가 떠오르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만들어진 전통놀이를 보니까 그거 말고 토끼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였을까? 내 주변에서 쉽게 이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져서 그 하나의 이야기가 된 거였어요. 일단 인터넷 서치도 하고 책도 보고 박물관도 가서 보고 민화 느낌을 많이 내고 싶어서 그 박물관 가서 그림 보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민화를 옛날 걸 진짜 찾아보면 색깔이 굉장히 원색적인 것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물감은 색깔을 많이 만들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술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러면 저 그림은 처음에 그렸을 때는 어땠을까?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화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다른 색을 내고 싶었는데 이 색을 내게 됐을지도 몰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색깔이 원래는 내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떤 색깔이 또 내가 가진 물감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민속촌이었어요. 민속촌에 가면 그 큰 마을이 다 초가지, 기와지, 청사초롱으로 조명이 다 되어 있고, 심지어 거기서 이제 한복을 입고
이 업으로 그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상인이라든지 뭐 사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거기 안에서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간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딱 민속촌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짚을 엮고 계시거나 숟가락이나 이런 그릇들을 녹그릇 같은 걸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진짜 저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직도 만들고 계시는 거야?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진진해지면서 제가 그 세계로 약간 빠져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지을 때는 어쨌든 제 상상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촌에 가서 내가 토끼가 된 기분으로 그걸 보고 거기에서 하는 공연들도 있어요. 사실 그 달토끼의 어떤 그 주요 부분도 그 공연을 보고 떠오른 거였어요. 아, 저거다 바로. 저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민속촌이 저한테는 가장 큰 그 보물창고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권장을 하고 싶은 거는 일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기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솔직하게 느꼈던 감정, 오늘 내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냥 짧게라도 그림으로든 글로든 간에 남겨두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쌓였을 때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을 보면요, 정말 창의력이 많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할 정도로 뛰어난 게 있는데 그 친구들 자체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오늘 생각한 거 내일은 또 새로운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게 무한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모를 해놓거나 시를 썼거나 일기를 쓴 것도 그냥 이렇게 쓰고 어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 물론 다른 더 멋진 걸 창조를 하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지만 그거를 계속 이렇게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훑어봤을 때 그 안에서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이때 이 생각을 했었어? 근데 잊고 있었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모아두고 잘 담아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길고 짧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형태도 떠나서 어떤 것이든 자꾸 적어두고 이야기하고 약간의 완성되지 않더라도 뭔가 상상한 이야기들을 적어두고 기록해서 많이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보물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정말 책을 잘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전통적인 걸로 시작을 일단 첫 책이 나왔기 때문에 내고 나니까 더 애정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독자분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또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전통적인 스타일로 몇 권을 일단 더 내고 싶고 그렇다고 여기에 얽매이지는 않고 싶기도 해서 좀 여러 가지로 방향을 많이 열어두고 그때그때 자유롭게 새로운 책을 만들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달토끼를 지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사실 밤은 되게 무섭잖아요. 저도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밤하늘을 보다가 밤하늘의 어두운 면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달림이나 별빛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가 사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가능하면 밝은 부분을 많이 보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고비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여러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책을 출간하고 나서 내가 이걸 너무나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질문 준 친구처럼 독자들을 만날 기회들이 종종 생겨서 만나면 너무 친구들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이 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성의를 표한다든지 그런 거 봤을 때가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는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냥 나랑 가장 친한 친구나 혹은 나랑 되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랑 내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혹은 나랑 취향이 같은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 즐거움을 오히려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온 세상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나와 취향이 맞고 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서 그게 또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친구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이야기를 쉽게 들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재밌는 이야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